네, 11월 마지막 주가 되다 보니까 벌써부터 내년 달력, 2014년 다이어리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마켓 트렌드에서도 글로벌 이슈 내년으로 눈을 돌려봐야겠죠. 마켓 트렌드 김종윤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년을 미리 좀 점쳐본다고요? 네, 어제 우리 시장 내에서도 IT 부품주들이 오래간만에 좀 활발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 2014년 과연 어떤 기술을 주목을 하고 있고 그 주목하고 있는 기술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또 어떻게 압축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또 애플의 전체적인 방향을 보면서 향후 웨어러블 이 디바이스들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 적절한 방향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IT와 관련된 기술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 또 이런 웨어러블. 이슈들 참 좋아요. 그럼요. 정말 제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더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현재 주소가 어떻길래 이 내용을 준비하신 건가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방향은 사물통신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 두 가지가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한 2, 3년 전부터 동일한 전망이 계속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개화될 수 있을지 확인이 좀 필요한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있는 컴퓨터라고 얘기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성장률 기준으로 봤을 때 2014년과 2013년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2015년부터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 연평균 80%가 넘는 아주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현재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서비스의 전반적인 추이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 성장할 것은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는 인포테인먼트,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이 고글 같은 것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안경 같은 것들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평균적으로 좀 덜 성장하는 것들도 50% 이상 모두 성장하는 모습이죠. 산업용이라든지 군수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정말 쓸 수 있는 피트니스 관련 제품들, 그리고 헬스케어 쪽이 의외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매출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헬스케어와 관련된 디바이스들이 가장 크게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 쪽이 이제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땐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지금 피트니스 관련 기업들, 아디다스나 나이키 같은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도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같은 쪽에서는 가장 먼저 이 시계를 시작했던 페블이라든지 소니 같은 업체들, 구글을 포함해서 모토로라 등 다양한 업체들이 있고, 헬스케어 쪽은 거의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 없어요. 국내 기업들은 거의 진입을 못한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산업용 쪽에서는 SAP라든지 모토로라 같은 것들이 조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사물 인터넷인데요.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뭐냐면 기기와 기기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DSLR 말고 미러리스 카메라나 이런 거 사신 분들은 와이파이나 NFC를 통해서 바로 연결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각각의 기기가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통신을 끼지 않고도 스스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인구 대비해서 인터넷 연결할 수 있는 기기의 숫자를 살펴봤을 때 이미 2010년도에 세계 인구는 68억 정도인데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기기의 숫자는 120억 개를 기록을 했고요. 이게 이제 전망이긴 합니다만 2020년대 가게 되면 세계 인구는 75억 정도를 기록하지만 무려 500억 개 정도의 기기가 나올 것으로 현재 그 글로벌 리서치 업체 쪽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물 인터넷은 굉장히 커진다라는 것이고요. 이 사물 인터넷의 전반적인 쓰임새를 보시면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아니면 이 항공 운항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헬스케어 등 굉장히 다양한 산업으로도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술 두 가지는 빅데이터를 포함한 기존의 기술들도 각광을 받겠지만 사물 인터넷의 확장과 함께 전반적인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다른 기기들이 연결되는 곳,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사물 인터넷으로 불리는지 저는 지금 알았네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애플이 좀 떠올라요. 시장에서도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보기엔 좀 폐쇄적이지만 내부에서는 각종 기기들이 연동되기 때문에 좀 편리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정책 방향 계속해서 이어나갈까요? 지금 애플이 꿈꾸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구글처럼 안경, 시계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워치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 와치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은 전체적인 기기를 모두 통틀어서 제어할 수 있는 일단 통합 제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아이클라우드를 바탕으로 해서, 즉 클라우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전화와 맥북, 아이패드, 아이폰, ITV, 그리고 이제 지문 인식에 따른 스마트 인증,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모두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동차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통합적으로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플은 아시다시피 생산 공장은 없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모두 동시에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모토로라를 인수를 했지만 상대적으로 하드웨어에 좀 약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반대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소프트웨어 기술은 여전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조금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플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애플을 중심으로 보시면 향후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핵심은 헬스케어를 비롯한 단일 목적에 따른 여러 가지 기기도 많이 나오겠지만 실제로 사물통신의 정점에 놓여 있는 일종의 리모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삼성도 그렇게 가기 위해서 지금 타이젠 서비스를 비롯한 OS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건 정말 많이 먹고 있지만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도 먼저 내놓은 이유가 일종의 상징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실제로 삼성 사장도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약간 덜 익은 토마토라는 표현을 했죠. 스마트워치에 맞습니다. 대해서.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은 결국 스마트워치가 지금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향후 삼성 같은 경우에도 타이즌 OS를 잘 쓸 수만 있다면 삼성의 몇 억 대가 지금 팔려있는 모든 기기들을 하나의 OS로 연결을 해서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밖에 있어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스마트워치로 조정을 해서 세탁기를 돌리고 그다음에 내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난방을 켜서 내가 원하는 온도로 맞춰놓고 그다음에 이제 요리 같은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같은 타이젠 OS로 연결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기 위한 서비스들을 지금 전 세계 IT 선두 기업들은 모두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애플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헬스케어나 아니면 웰리스 같은 그런 단일 목적으로 하는 기기들도 앞으로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여러 가지 기기들을 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일종의 리모컨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그 핵심 중심에 웨어러블 기기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부품들도 연결 기기가 급증하게 되면서 유망할 것 같고 또 IT D램과 같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들도 그렇게 될 것 같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방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물 인터넷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투자의 힌트는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이제 M2M과 관련돼서 정말 높은 기술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라든지 아니면 하드웨어 업체들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기술은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런 웨어러블 기기들이 정말 다양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싼 것은 한 8만 원대에서 시작해서 우리 돈으로 비싼 것은 한 170만 원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기기들이 놓여 있어서 쓰이는 부품들도 정말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삼성의 스마트워치에만 들어가는 부품만 우리가 따져보더라도 이렇게 많은 종목군들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종목들을 다 사야 되느냐? 저는 전혀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기기가 확장되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트워크 중심의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핵심 종목으로 우리가 굉장히 압축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 핵심 종목군들에 놓여 있는 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품주들에서는 결국은 어떤 제품이나 쓰일 수 있는 범용 제품 그리고 기술력으로 앞서 있어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대형 IT 하드웨어 쪽으로 부품을 납품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삼성 3인방,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기, 삼성 SDI 굉장히 뻔한 답일 것 같지만 그 뻔한 답이 시장에서는 꾸준한 수익률을 준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KH바텍 같은 종목군들이 좋아 보이지만 그런 종목군들을 쫓아가는 전략보다는 앞으로도 계속 기기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이런 웨어러블 디스플레이로 가면서 OLED의 쓰임새가 점점 확장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OLED와 관련된 소재 종목군들이 큰 흐름을 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국내 OLED 소재 쪽에서 가장 클 수 있는 것은 의류 부문까지 버리면서도 전자소재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제일모직을 한번 우리가 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또 하나는 제일모직은 그 외의 요인도 말씀드리자면 삼성의 이제 3세대 승계에 있어서 핵심 종목 아니겠습니까? 이부진 사장이라든지 여러 그 사람들에게 승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핵심 종목은 삼성전자,
제일모직, 호텔신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일모직 자체가 앞으로 소재 쪽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투자도 늘려나가겠다라고 했으니까 그와 관련된 기대감을 조금 품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국내에 한정돼 있긴 합니다만 통신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장의 도약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LTE 전국망을 가장 먼저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LTE 어드밴스드도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내에서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련된 산업들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인포피아라든지 아니면 뭐 이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련돼 있는 더 조그만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네. 선호도를 높일 것 같지만 궁극적인 건 뭐냐면 그 모두가 통신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은 개인들이 쓰는 그런 이 통신망이라든지 아니면 통신 데이터량 이런 것들의 몇 배를 뛰어넘는 산업용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그동안 오랜 기간 성장 정체에 빠졌던 통신주들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웨어러블 기기 확산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통신주도 장기적으로는 주목해 봐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얘기들이 통신주로- 굉장히 솔깃하네요. 네, 통신주로 귀결되는 이 과정이 재밌었어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초등학교 때 미래 공상과학 그림 그리잖아요. 제가 그렸던 그림이 이제 벌써 눈앞에 좀 다가왔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미래 기술에 대해서 핵심을 공략하자 하면서 삼성 3인방과 제일모직 그리고 통신주까지 관심 갖자고 하셨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